10억을 벌었는데도 세금이 2천만 원도 안 나왔던 그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0억이 이익 생겼는데요. 세금이 1284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집 한 채 가지고만 재테크와 세테크를 하는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을 살 때 뭘 보고 삽니까? 이런 집을 취득하는 데도요 어떤 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지역별을 선정해야 돼요.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또 서울에서도 강남구냐 송파구냐 서초구냐 강동구냐 용산구냐 이렇게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단지별을 선택해야 돼요. 단지에 따라서 교통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도 학교 통학 거리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단지에 또 전철이 있을 수도 있고 교통수단이 원활한 단지도 있고 또 먼 단지 같은 경우는 교통 그 수단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단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1단지냐 2단지냐 3단지냐 4단지냐 5단지냐 이렇게 단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을 선택해야 되겠죠. 면적. 몇 평으로 갈 거냐, 50평으로 갈 거냐, 40평으로 갈 거냐, 33평으로 갈 거냐, 25평으로 갈 거냐, 또 가족 수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 면적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85제곱미터 미만이죠. 85제곱미터 미만.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 25.7평인데요. 전용 면적이 25.7평인데 분양 평수는 분양 면적은 33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국민주택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주택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죠, 면적이. 이런 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제1반 주거지역이 주거 환경이 편리한 지역이 제1반 주거지역인데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입니다. 5층 이하. 그리고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이니까요. 5층 이상에서 한 보통 18층 이내가 되겠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 있는 지역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층별로 가야 돼. 층별. 몇 층으로 갈 거냐? 뭐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면은 1층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마음껏 뛰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컸다면 또 어르신들이 있다면 저층으로 갈 수 있지만 또 젊은 층들은 고층을 또 선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층별, 몇 층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별입니다. 특성별. 가급적이면 어떤 게 좋을까요? 남향집이 좋겠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집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성별. 자,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됐을 때 뭐가 맞아야 돼요? 거래 가격이 맞아야 돼요. 거래 가격.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싸게 사야 되겠고 매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야 되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을 사고 파는 데는 이 매도인의 우위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매수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매도 물건이 안 나오지요.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매도인 우위시장이라고 하는 건 매도인들은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바로 매수인 우위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인 우위시장일 때 집을 사야 되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도인 우위시장일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매수인은 싸게 사야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도 이렇게 매수하는 데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품이 아니라 손품을 팔아야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도 해보시고 또 시간이 허락되시면 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시세도 파악하고 매매 사례 가격도 파악해보고 아니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매매 사례 가격이 월별로 일자별로 나오지요. 몇 층에 뭐 얼마가 거래되었다. 이런 거래 사실을 파악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집을 매수하는데요. 집을 두 채, 세 채, 현재 시점에서는 집을 두 채, 세 채 있다고 재테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한 채 가지고도 재테크하는 것을 제가 어제요 어느 신문사 CEO들입니다.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특강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그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강의했던 건데요. 10억을 벌었는데도 세금이 2천만 원도 안 나왔던 그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지 양도가액이 2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액전에 실지 취득가액이 10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 할 때는 뭐 취득세도 내고 또 취득한 이후에 자본적 지출도 들어가고 직접 양도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런 거 공지하지 않고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했습니다. 산 금액과 판 금액만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양도 차익이 10억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이 한 채입니다. 한 채인데 10억 주고 사가지고 20억에 팔아서 10억의 양도 차익,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죠.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면은요.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억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어떻게 내느냐? 지금 1세대 1주택인데 10억의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이 10억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에서는 특별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1세대 1주택 지금 12억이 넘어갔으니까 소득세법에서는 고가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억 원이 초과되는 건 고가주택인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친다. 즉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입니다. 양도가액.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대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20억에서 12억을 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억이죠. 계산해 보세요. 10억 곱하기 20억 분의 8억.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이게 4억이 나와요. 4억. 그러니까 원래 양도차익은 10억이 생겼지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치니까 4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10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4억입니다. 4억. 10억이 아니라 4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원래는 진짜 10억이 생겼지만 4억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차익에서 뭘 공제하지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에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부여합니다. 예, 1년간 보유하게 되면은 4%씩 공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하고요.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 만약에 3년 이상 보유했는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거주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보유가 됐든 거주가 됐든 1년에 몇 프로냐? 4%씩 공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세대 1주택인데요. 이 주택에서 10년을 보유했다. 10년을 거주했다.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1세대 1주택을 10년 보유해 10년 거주하면 1년에 4%씩 공제합니다. 연 4%. 그러면 여러분 10년이면 1년에 4%니까 40%를 공제한다는 겁니다. 10년을 거주했습니다. 1년 거주할 때마다 연 4%입니다. 그러면 역시 40%가 되겠죠. 그래서 최고 80%까지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보유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8년 보유할 수도 있고 8년 보유에 부득이하게 5년 거주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뭐 8년을 보유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32%. 5년을 거주했다. 그러면 4%니까 20%. 그럼 몇 프로예요? 52% 공제하는 거예요. 52%.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1년에 연 4%씩 공제한다. 그러면 여러분 3년 보유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4, 3, 12%. 2년 거주했다. 1년에 4%니까 8%. 20% 공제하는 겁니다. 3년 보유에 2년 거주했다면 20%를 공제해주고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면 최고 80%까지 공제하니까 어떻게 공제하느냐? 이렇게 양도차익 4억에 대해서 80%를 공제하는 겁니다. 양도차익 4억에 대해서 80%를 공제하게 되면 3억 2천을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혜택이 있는 거죠. 3억 2천. 3억 2천. 부득이하게 뭐 5년, 8년 보유하다가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제금액이 적어집니다. 좀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나옵니까? 8천만 원 나와요. 8천만 원. 여기서 무엇을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는 거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입니까? 250만 원을 빼게 되면은 과표가 7,750만 원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표가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입니다. 여기에 세율이 24%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여기 7,750만 원에다가 24%를 곱하니까 1,8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누진공제를 빼야 되겠죠. 네. 공식입니다. 이거는 과표가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4%를 적용합니다. 24%를 적용한 금액이 1,860인데 여기서 누진공제가 얼마냐? 576만 원을 빼는 겁니다. 576만 원을 빼게 되면은 세금이 얼마입니까? 1,284만 원이 세금입니다. 여러분 10억이 이익 생겼는데요. 세금이 1,284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10억 주고 사가지고 20억에 팔았는데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니까 양도소득세가 1,284만 원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되죠. 이런 게 바로 재테크와 세테크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많은 큰 금액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재테크 하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인생 살아가는데 크나큰 경제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통도 적다. 리틀 프로퍼리 리틀 케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 중에도 수천억, 5천억 이상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역시 돈을 뭐 잘 쓰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야박하게 말이죠. 소비를 하지도 않습니다. 꽁꽁 그냥 그냥 보물단지 지키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좀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요. 늘 어둡고 소송 사건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역시 재산이 많으면 역시 고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산이 적더라도 또 마음이 편하면 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5억, 6억, 7억 낸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세대 1주택으로서도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1284만 원 나왔습니다. 어저께 CEO에서 이 특강을 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아주 의미 있는 재테크 아니냐, 의미 있는 재테크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김동수 TV 시청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어저께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